이렇게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반갑습니다. 최근 국토부 장관께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 말이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경실련, 김현미 장관 아직도 박근혜 때문에 집값 오른다고 잠꼬대 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김 본부장, 즉 경실련에 소속되어 있는 본부장입니다. 김 본부장이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앞서 김현미 장관이 언급한 현 정권 부동산 정책 자화자찬과 연관이 깊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정책은 다 잘 작동 중이라며 저희가 정권을 물려받을 때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라고 언급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자, 앞에 기사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현 정부가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죠. 지금 부동산이 오르는 것이 다 전 정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지금 굉장히 그걸 잘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 근데 저 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에요. 자, 근데 요거를 뭐 저뿐만 아니라 만약에 평소 때였다 그러면은 그 열성 지지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 이 모든 게 다 전 정부 탓이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요즘에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요즘에는 정말 그 극소수의 열성 지지자를 제외하고는 그냥 일반적인 지지자들은 전부 다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부동산만큼은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자, 근데 그런 데다가 대고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다, 이건 뭐 완전히 이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입니다. 그냥 지지자들을 약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수요자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은 정말 분노가 많이 치밀어 오를 겁니다. 특히나 이번 정부의 열성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뭐 이번 정부가 이제 기회를 줄 때 집을 다 팔아라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분명히 집을 다 파셨을 거예요. 완전히 믿고 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격인 거죠. 자, 경실련이 현 정부 들어가지고 중위 가격이 52%가 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국토부는 아니다, 14%만 상승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다, 그리고 그나마 오른 것도 전 정부 탓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최근 617 보도자료에 투기 수요와 재건축, 그리고 개발 호재, 법인 투자, 갭 투자, 그리고 뭐 역대급 유동성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올랐으며 본인들이 지정한 규제 지역은 뭐 안정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말들과 그리고 이 보도자료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 집값이 오른 거는 모두가 다 전 정부 탓인데 그나마 규제 지역이 안정적인 거는 현재 정부가 잘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규제 지역이 안정적이지도 않죠. 근데 이런 발언들을 볼 때마다 정말 소름이 돋는 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이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민심이 많이 안 좋은데 이렇게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논리라고 하면은 뭐 노무현 정부 때는 김대중 정부 때문에 집값이 올랐고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문에 집값이 올랐고 이명박 정부가 집값을 잡은 거는 뭐 노무현 정부가 잘 규제를 했기 때문에 잡은 거고 뭐 모든 게 그냥 다 남 탓 내지는 남 덕분인 겁니다. 자, 물론 일부의 영향도 있겠죠. 이 어떤 대세의 흐름을 꺾는 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급량을 줄이면서 이 부동산 가격을 잘 잡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코미디죠. 요거는 경제에 정말 그 기본적인 것만 아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저랑 똑같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정부에서 지금처럼 말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길어봐야 2년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부동산이라는 게 최근 김현미 장관의 말처럼 무슨 뭐 자신들은 어떤 정책을 내놨는데 뭐 세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강력한 어떤 예고만 있어도 잡힐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냥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장부터 계속 집값이 올랐다, 뭐 초장부터 그냥 뭔가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적어도 그 지지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그 말을 믿죠. 아, 전 정부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3년이나 됐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질 않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열성 지지자들은 아마 배신감까지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실시간 검색어에 김현미 장관 거짓말이라는 검색어까지 오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조기숙 전
전 참여정부 홍보수석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려라 고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했다면서 와,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더라. 자, 경제에 대한 어떤 기본 상식이 없는 거는 뭐 경제인이 아니니까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은 약사한테, 경제는 경제 전문가한테 좀 그렇게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현미 장관은 절대 경제 전문가가 아니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과거 일본의 사례, 일본의 버블 경제가 이제 무너진 거, 뭐 그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상황이 똑같은 거는 그냥 집값이 폭등했다. 이 사실 말고는 똑같은 게 없어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슨 뭐 10년 주기설 마냥 아무런 논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10년 주기설이라는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2, 3년 전에 엄청나게 유행을 했어요. 이 10년 주기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논리입니다. 이 경제라는 건 순환이 있는데 그 사이클은 10년마다 돈다. 그리고 20년 전에는 IMF, 10년 전에는 세계 금융위기가 왔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나올 거다. 자, 여기에는 그 어떤 논리도 없고 뭐 논리가 없다 보니까 지금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죠. 물론 이 경제에는 순환주기라는 건 있어요. 그냥 딱 그거 하나만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설명을 해버리는 거죠. 한국도 일본 버블 경기처럼 이 부동산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그 어떤 논리나 맥락이 없습니다. 왜 논리가 없냐, 제가 그거 이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은 과거 일본 버블 경기 때는 LTV 비율이 100%였어요. 즉 10억짜리 집을 살 때 내 돈 하나도 없이 그냥 10억을 다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LTV 비율은 뭐 이제 지역마다 다르지만 뭐 40%에서 60%, 70% 이렇게밖에 안 돼요. 뭐 IMF 때처럼 갑자기 금리가 뭐 20%로 확 뛴다 이래버리면은 당연히 어떤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대통령한테 조언을 한다. 참모가 굉장히 잘못된 회로로 대통령께 좀 조언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튼 정부의 마인드가 뭐 예전하고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이 집값이 안정화가 되는 것 자체가 뭐 꿈만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주변 분들께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